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니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이냐.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비선 라인 없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이 고위 관계자의 설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조금 이렇게 국면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야권의 어떤 전략이든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이든 어쨌거나 그 과정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총선 내리졌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은 그때 변화의 노력을 확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당 당대표답지 않게 과거의 어떤 그 관례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되고 또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이나 이런 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역할이다 생각을 해요. 민심을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지금 그런 관례대로 그냥 항상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왕따를 지금 계속 연거푸 당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여권의 정치인은 저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슈도 되고 하는 건데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도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가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했을 때 내일 선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내년 4월에 있을 또 재보궐선거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이길 수 있냐 말이죠. 선거에 이겨야 이게 국정 운영이 되는 거고 선거에 이겨야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개혁을 하는 건데 선거에 지고 나서도 그냥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우리의 어떤 개혁의 우리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도만 가지고도 여당 비판할 수 있지만 여당은 국정 운영을 무슨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쓴소리를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라인 없고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좀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라인이 누구 다 딱 집어가지고 몇 명, 뭐 7인이든 6인이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워낙 세간에 지금 뭐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듣고 아마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들을 거예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없다고 했을 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되지. 그거를 맞아.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인사들은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 라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도나 취지나 목적보다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그렇게 오해가 있고 그러면은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잘못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가 아니고 무슨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먹어요. 수박은 당연히 달죠. 그죠? 근데 거기에 누가 주사기로 꽂아가지고 쓴 어떤 물질을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썼어요. 그래서 수박이 써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본인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박이 쓴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경험상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커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본 동영상 중에서 오빠 나가 이렇게 한 거라든가. 그리고 또 박영선 총리설이 나왔을 때 일부 비서관들이 그 공식 입장이나 답변을 부인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따로 했던 것들이라든가 이미 국민들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건데 이렇게 형식만 놓고 아니 수박이 그런 건데라고 이렇게 형식만 놓고 지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살펴볼 누가 장난을 쳤을 수도 있는데 내용물을 살펴볼 생각은 전혀 없는 태도.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는 이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인데 권한 있는데 권력 있는데 어쩔 건데 국민이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우리 어쩔 건데 우리 지지율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국민을 분노시키는 거죠. 말하는 저도 지금 화가 나요. 네.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굉장히 세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인 것 같다라고 강공을 했습니다. 이제 한남동 뭐 7간신, 7인방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곡동 7인회를 약간 맞불로 놓은 것 같은데 이 도곡동 7인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우리 뭐 동대문에서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아니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산이잖아요. 도곡동 가본 적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곡동 가본 적은 있어요. 네. 아니 뭐 한 대표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공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물론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누가 공격하면 그거 맞받아치고 참지 않죠. 지구는 못 사는. 뭐 약간 이준석 대표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그건 약간 또 우리보다 약간 젊은 그 세대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었죠. 일당백을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그런데 이제 그땐 그때고 지금은 이제 또 성과를 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당대표로서 내일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윤한 갈등에 의해서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도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거는 공동의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치가 혼자만 잘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늘 이제 갖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대통령실이 잘 안 바뀌니까 언론에 얘기하든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윤한 갈등은 이제 커지긴 커지죠. 근데 이게 이제 극적으로 윤한 그 독대든 면담이든 그걸 통해서 해결책이 나와주면 정말 금상첨화고 대통령실도 좀 바뀌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공동 책임을 또 져야 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도곡동, 한남동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개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있고요. 공공이 다 같이 써야 되는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물건을 훔친 도둑에 대해서 훨씬 비판을 하겠죠.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당신들이 좀 해결하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 한남동 7인과 도곡동 7인이 저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거를 지적하는데 본인들끼리 좀 문제가 되는 걸 지적함으로써 이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비슷한 류의 잘못이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걸 풀고 난 다음에 너도 고쳐라고 해야지 이거를 지적했더니 너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걸 고칠 필요가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공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은 이게 정말 이게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형 정치인 분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저는 국민들한테 지탄 받으신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의원님도 이제 재보궐선거 얘기 계속 하셨는데 내일이잖아요, 선거가. 네. 근데 이제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 일정은 선거 이후에 조율한다고 했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 선거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제 지게 되면 패배를 하면 한 대표한테 뭐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게 하려고 이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향신문이 재보선 결과 주시하는 친윤계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될까 이런 보도를 했는데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가 그럼 살아있냐?
쌍K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총선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총선은 물론 재보궐선거, 이번 재보궐선거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거지만 그때도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잘못했냐 아니면 그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뭐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은 세간에 비슷한 양상이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공멸이죠. 네. 근데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더 크게 잘못했을까요? 다 잘못했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 넘버원, 넘버투인데 그래서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정말 우리가 정말 말장난할 때가 아니다. 이거는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답답해 죽겠어. 지금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동이 저렇게 가고 있고 미 대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명태균 무슨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의혹 이것만 가지고 하루 뭐 한 20시간을 우리가 떠들어야 되는지 저는 아주 환장하겠어요. 정말 빨리 해소를 해주세요. 떠들지 않게. 아니 우리가 도곡동도 못 가고 한남동도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마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빨리 바로 잡고 그다음에 국민 민심이 어떤 회초리 들었으면 매를 맞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다. 또 야당은 이렇게 좀 해달라 하소연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밥 먹고 야당하고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근데 그것도 여당이 또 누구하고 밥 먹느냐,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이 과정에서 야당, 민주당, 야권이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상당히 얍삽하게 공격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부풀리고 비판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정치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만장일치로 그러면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박수 쳐줄 그런 정치 상황은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좀 크게 보시고 크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 오빠는 이 오빠가 아닙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그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한동훈 대표도 책임이 크지요. 왜? 전당대회에 나올 때부터 총선 책임론을 본인이 그 역풍을 맞서면서 나왔잖아요. 그 역풍을 맞서면서 나오면서 내건 게 뭐예요? 변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어냈으면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까요? 결국엔 국민들은 이 선거 결과를 안 좋게 내시는 이유가 정권 심판이거든요.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 정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방선거까지도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고 나왔나요? 총선에서도 졌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건 이 정권의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더 잘못한 사람이 덜 잘못한 사람을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숙청하겠다? 저는 이준석 대표 숙청 과정도 보면서 이게 정통성이 하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통령 선거만 선거고 당내 경선은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는. 그것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면서 본인들은 대선 결과는 다 인정하고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대표도 큰 정치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의 더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는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의 타격을 안 받을 거냐? 저는 그 타격도 상당할 거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를 하겠다고 총선 책임까지도 안 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책임을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져야죠.